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혜자입니다. 이제 또 한번 우리 저녁 시간을 맞이해서 여러분들께 간략하게 또 영상을 남기도록 할게요. 오늘 보니까 2400선까지 밀렸어요. 코스피가 물려가지고 상당히 좀 충격스러웠고, 환율이 또 13년 만에 최악입니다. 1360원을 돌파했어. 1360원. 이렇게 환율이 오르다 보면은 다른 쪽에도 상당히 좀 큰 충격을 줄 것 같아요. 환율도 상당히 안 좋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국내외 기관 투자자들 코스피에서 3100억 정도 넘게 매도를 했고요. 치솟는 원달러 환율, 또 2009년 이후는 최고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한 2400까지 밀렸는데 장중에 최고 2432.37까지 올랐지만은 국내외 그 기관 투자자들의 그 매물이 막 쏟아지다 보니까 하락으로 마감을 하는 겁니다.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 원달러 환율은 이제 1360원을 돌파를 했어요. 외국인의 이탈을 현재 이제 부추긴 거죠. 코스피는 전일 대비해서 6.20포인트 정도 떨어져서 2409.41로 장을 마감을 했고요. 장 초반에 2430선까지 올랐지만은 국내외 기관 투자자들이 매물을 막 쏟아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2406.67까지 떨어지기도 해요. 코스피에서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각각 1853억, 1320억 정도 순매도 했고요. 지수 하락을 이끌었는데,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은 2943억 정도를 순매수합니다. 2433억. 이날 외국인 기관들이 가장 많이 판 종목이 뭔가 했더니 삼성전자였어. 삼성전자를 많이 좀 팔았어요. 외국인들이 한 2486억 정도, 기관들이 3243억을 이제 팔아치운 거야. 국내외 기관 투자들이 던진 물량은 개인 투자자가 받아냈는데, 개인들은 삼성전자 주식을 5622억 정도 순매수를 했습니다. 이어서 두산에너빌리티가 1381억, 코덱스 레버리지 1172억, SK하이닉스 712억 등을 이제 주로 담은 거죠. 코스피 업종별로 보면은 섬유의복 1.6%, 보험 1.56, 의약품 0.56, 그리고 반면에 철강금속, 전기가스 서비스업 쪽은 내렸어요. 좀 내렸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 LG엔솔이 4% 넘게 올랐어. 이어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차, 삼성 SDI가 상승 마감을 했는데, 반면에 이제 삼성전자랑 LG화학은 이제 하락세로 장을 마감을 한 겁니다. 코스닥은 어떠냐? 전일 대비 한 2.44포인트 정도 하락을 해가지고 785.88로 장을 마쳤고, 외국인 투자자가 홀로 783억을 팔아친 거야. 783억 외국인들이. 반면에 개인과 기관은 각각 526억, 123억을 이제 사들입니다. 코스닥 업종별로 보니까 통신 서비스, 통신 장비, 그리고 아주 이쪽 계통이 좀 상승을 했고요. 반면에 기타 제조, 음식료, 담배, 비금속 쪽은 내렸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 알테오젠, 스튜디오 드래곤 등이 소폭 올랐고, 반면에 에코프로비엠, LNF, 셀트리온 제약 등이 하락세로 내려갔고요. 이날 코스닥 지수는 반발 매수가 유입이 돼가지고 상승을 했는데 하락으로 전환했고, 국내 증시는 상승 출발했죠. 상승 모멘텀 부재 없어. 지금 달러 강세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기관의 매도세가 커지면서 이제 반락을 한 거예요. 이날 달러화에 대한 그 원화 환율은 13년 4개월 만에 1360원을 돌파를 했는데,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 종가보다 7.7원 정도 올라서 달러당 1362.6원에 거래 마쳤고, 종가 기준 2009년 4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미국의 그 주간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보니까 23만 2천 건을 기록했고, 전주와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는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가 내년 금리 인하 가능성을 일축을 해요. 일축했습니다. 금리 인하 가능성. 내년 초까지 4%보다 높은 금리 수준으로 올리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렇게 언급을 해버리는 겁니다. 뉴욕의 연은 총재도 좀 매파적인 입장을 이어가고 있고, 달러 강세 흐름이 또 이어지고 있고, 지금 보니까 가상자산은 지금 보니까 이더리움이 한 4.65% 오르고 있네요. 219만원 정도, 비트코인은 한 1.4% 상승하고 있습니다. 2763만원 정도 이렇게 가격이 형성돼 가지고 흘러가고 있어요. 오늘은 좀 빠지면 안 될 텐데, 또 약간 또 빠지면 또 당황스러울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빠졌어요. 지금 보니까 다시 6월장으로 갈까봐 다들 걱정하는 거예요. 6월장으로.
제발 떨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또 기도를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참 힘듭니다, 상황이.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잘 버텨야 할지 굉장히 좀 난감하죠. 지금 보니까 우리가 막 3만전자, 막 4만전자 그런 이야기를 이제 슬금슬금 또 하기 시작하는데, 지난 6월에도 그랬어요. 주가 많이 빠질 때 막 4만전자 가는 거 아니냐. 어떤 분은 뭐 3만전자 우스갯소리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뭐 3만까지는 그렇고 4만전자? 4만전자까지도 가기는 좀 힘들지는 않겠나요? 그래도 5만전자 초반까지는 잘 버티다가 어느 정도 회복해가지고 좀 횡보하다가 다시 슬금슬금 해서 한 6만전자까지는 가지 않겠나. 저 개인적인 그냥 내피셜이에요.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만전자까지는 너무 힘들 거예요. 내려가기도 않고. 그러면 또 외인들이 또 미친 듯이 또 삽니다. 또 사고 다시 또 받쳤다가 다시 또 올렸다가 떨어뜨렸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주가를 박스형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냥 어장관리 하듯이 가두리 쳐 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계속 횡보를 해 가지고 노는 거죠. 또 좀 떨어뜨렸으면 다시 또 올리고 또 떨어뜨리고 계속 이렇게 뭔가 사이클이 도는 것 같아요. 도는데 지금 아직까지 좀 명확한 그 호재거리가 없다 보니까 조금 횡보하는 것 같고, 뭐 삼성이 지금 뭐 실적이 없어서 그렇게 막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니까. 뭐 엔비디아나 여러 지금 글로벌 기업들이 좀 안 좋아요. 중국에 지금 수출까지 못하게 해가지고 피해가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엔비디아, 뭐 AMD 이런 기업들 결국 나중에 주요 고객이 어디야? 고객사를 갖고 있는 TSMC도 영향을 가잖아. TSMC 주가도 많이 빠져요, 결국은. TSMC 빌빌거리면 삼성 입장에서도 나쁠 건 없겠지. 서로 경쟁 관계니까. 그리고 또 ASML도 굉장히 힘들어. ASML도. 왜냐면 TSMC나 이제 삼성이 타격받으면은, ASML 입장에서도 노광정비 팔아먹기가 좀 힘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반도체 기업들이 상당히 안 좋아요. 지금 안 좋고 더 빠질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들도 있어. 한 10% 정도, 한 15%까지 더 빠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도 한 최악은 2400까지도 내려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2400대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는 걸 가정하에 대비를 해야 합니다. 전에도 한번 내려갔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지금은 많이 투자하기보다는 현금을 좀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하세요. 현금을 좀 많이 확보해서 진짜 중요한 시기에 그때 한번 제대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저렇게 뭐 저점 맞추는 건 힘들어요. 누구나. 나도 힘들고 어느 분 다 똑같아. 그래서 조금씩 분할 매수해가지고 이제 저점으로 향하는 거지. 저점 안다면 얼마나 좋겠어. 아무도 못 맞춥니다. 어느새 또 어떻게 올지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뭐 분할 매수하되 최대한 금액을 많이 쓰지는 마라. 조금씩 해라, 조금씩. 하여튼 여러분의 기준에 따라서, 룰에 따라서 초심대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은 저도 이제 바쁜 일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더 올리기가 힘듭니다. 힘들고 지치고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멘탈 관리 차원에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그런 불금 보내시길 바라요.